유클리드 기하학, 기하학이라는 말, 기하학. 이 기가 이제 몇 기자고 이게 하가 어찌하자인데 이거는 중국 사람이 그 번역을 하면서 쓴 거예요. 음과 또 뜻을 알맞게 해가지고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언어는 지오메트리죠. 지아라는 뜻은 earth예요. 땅이란 뜻이고 메트리는 measure,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측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기하학인데 요즘에 이제 기하학은 땅을 측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학문이에요.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것이죠. 그 기하학인데 최초는 아니지만 어쨌건 학문적으로 이 기하학을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클리드예요. 그리스 사람이고 지금은 뭐 이제 BC 한 300년 전 BC 300년 경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원론이라는 엘리먼트 원론이라는 영어로 이제 엘리먼트인데 이 책을 썼는데 이게 13권으로 이루어졌어요. 13권으로. 그래서 첫 번째 6권은 평면기하, 다음 4권은 정수론이라든지 뭐 수의 성질 같은 거예요. 수의 성질. 그다음에 이제 3권은 입체 기하학에 관한 이제 것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에 성경 다음으로 아주 많이 읽혀졌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과학적 사고방식을 그 깨우쳐 주기도 하고 뭐 미국의 헌법의 어떤 기본 구조 또 어, 미분을 창시한 것 뉴턴의 프린키피의 어떤 기본적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또 서양 과학적 사고방식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원론의 구조를 보면 이제 공리가 있어요. 악시엄인데 공리라는 거는 뭐냐? 공이라는 거는 프라이빗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널리 누구나 인정하는 이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자명한 이치예요. 자명한 이치. 자명한 이치인데 자명하다는 것만이 스스로 명확하다는 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증명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리가 있고 5가지 공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5가지 공준이 있어요. 공준. 공준은 영어로 postulate. 5가지가 있는데 그럼 공준은 뭐냐? 이 준은 이제 기준이잖아요. 기준. 공공의 어떤 기준. 너무 자명한 기초가 되는 전제, 기준. 그러니까 postulate 한다라는 거는 어떤 전제를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당연히 있는 것을 상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은 선하다를 공준한다 이런 걸 인간이 선하다 하는 거를 상정하자. 그런 가정하에 가정을 깔고 얘기해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유클리드 원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가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일한 것에서 같은 것을 더하면 그 합은 서로 같다. 뭐 이런 것들. 빼면 또 서로 같다. 겹쳐 놓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같다. 그 기하학에서 원에서 얘가 얘하고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겹쳐 놓았을 때 딱 겹친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이 이런 건 서로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런 것들은 너무 장량해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공리라고 했고요. 공주는 약간 이제 기하학적인 어떤 가정들을 전제로 하는데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점이 있으면 2개 점이 있으면 이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자로 긋는 거죠. 그을 수 있다. 그을 수 있죠. 당연히 자로. 그다음에 유한한 직선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직선을 한이 있는 거죠. 유한한 직선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 얼마든지 원하는 크기만큼 연장할 수 있다. 반지름이 어떤 이제 정해진 어떤 원을 그릴 수 있다. 원을 그릴 수 있죠. 컴퍼스로 당연히 그릴 수 있죠.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직각이면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그 공준이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뭐였냐면 평행선에 관한 것인데요.
두 직선이 하나의 직선과 만날 때, 두 직선이 하나의 직선과 만나요. 두 직선이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직선과 만날 때, 어, 같은 쪽에 있는 두 내각의 합이 180보다 작으면 두 직선은 무한히 연장했을 때 반드시 그쪽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 만약에 이게 18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이 두 직선이 이렇게 됐다 치면 두 직선이 한 직선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합친 거 요거 180보다 작으면 두 직각보다 작으면 그쪽에서 이제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섯 가지 공례와 다섯 가지 공준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definition을 각 장마다 써요. 그러니까 정의죠, 정의. 정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정의가 점은 크기가 없다. 그러니까 파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부분 전체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없다. 선은 폭이 없는 길이다. 선은 이제 폭이 없고 길이만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를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선 그 자명한 것들, 그 다음에 정의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명확하게 사고작용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 우리가 이제 이게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하잖아요. 막곡지각이 왜 같으냐 이거죠. 아니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관찰해 봐도 같다 이 말이에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관찰의 결과지 정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할 수는 없다. 이 유클리드 기하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얘가 예를 들면 이제 각을 A라고 쳐봅시다. 소문자 A로 치죠. A. 그 얘를 B라고 해요. 얘를 C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A와 C가 같으냐 이게 이제 물음이란 말이에요. 관찰해 보면은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B와 A는 B 더하기 A 더하기 B는 180이죠. 두 직각이란 말이에요. B 더하기 C는 이것도 180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각도니까. 그러면 B 더하기 A하고 B 더하기 C가 같으니까 이게 이제 B가 같다고 치면 A하고 C는 같은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고작용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방식은 과학적 사고 방식에 서양의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철학이든 신학이든 모든 학문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토대 자체가 굉장히 허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학은 특히 말하는 수학은 이런 기하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그 토대가 튼튼하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초를 수학으로 봤어요. 심지어 철학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매스매틱스라고 우리가 수학, 매스매틱스는 원래 그리스어로는 뭐냐면 배워야 할 것, 마테마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을 수학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현상이나 대상이나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또 사고의 작용,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 네스가 된 거예요.